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1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까지 정말 궁금하고 욕심도 나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지적 코인 시점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화목금 매주 오전 11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걱정과 고민까지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QR코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힌트, 꿀팁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들이 한동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어제 CPI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CPI 발표와 함께 환율의 오름폭도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딱 투자하기 좋은, 그것도 암호화폐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이슈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바이낸스의 CEO죠. 창펑 자오가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안건은요, 내년에 있을 연례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CPI 발표와 함께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달성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닿을지, 또 트럼프로 있었던 그런 호재가 지금 약간 끊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호재가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정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 일정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유럽의 금리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이슈부터 일정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런 투자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들 좀 내려놓을 수가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걱정 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는요, 코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상담 정말 다른 데는 없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02-2638-394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또 걱정하고 계신 그런 코인의 코인명과 매수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셔야지만 좀 더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지금 한 통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동안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코인부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걱정 또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전문가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 직전에 그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계엄령 때 많은 분들이 너무 갑자기 폭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게 좀 오늘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르게 물어보게 되는데 전문가님이 이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2차 비상계엄 같은 이슈가 생긴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아직 큰 이슈는 아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닉셀이 많이 나와주었어요. 네. 급락이 나와주었었는데 이제 이 코인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런 패닉셀이 등장을 한다면은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제 글로벌 가격이 한국과 이제 대비가 달라지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달라지고 있는지 등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패닉셀 같은 경우에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이번 토요일에 발표가 되는 이제 2차 탄핵 이게 표결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추후에 또 다른 뭐 급락이라든가 이런 뭐 조정이라든가 등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정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실천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그 패닉셀을 기회로 삼아라라는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24시간 내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또 이슈들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관련해서 또 이 비트코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존 연례 회의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쯤에 열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과연 이 비트코인이 거래 결제에 도입이 될지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이전에 이제 현지 시간 11일에 진행이 됐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반대를 좀 강하게 했었어요. 맞아요. 이사회가 반대를 함으로써 이제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들이 요청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빅기업들이 많이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을 하는 시점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이 이제 결제를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큰 호재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뭐 미국 기업들은 좀 따라갈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조금씩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조금씩은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는 이제 해외랑 다르게 약간 제재되는 법안 같은 것들이 제재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미국만큼 이제 해외만큼 그렇게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기업
뭐 국내 기관들에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등등이 만약에 국내에서도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점으로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좀 호재로서 바라보면 좋은 상황일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PI 발표가 좀 주춤하고 있던 비트코인 끌어올리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상승폭이 빠르게 진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호재가 끝난 건지 아니면 오늘 발표될 수 있는 일정들에 크게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CPI 발표가 의미가 되게 원래도 의미가 있는 그쵸. 발표지만 네. 조금 더 의미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다음 주에 이제 많은 FOMC, 이슈들이 네. 몰려 있어요. 이제 FOMC도 있고요. 일본 금리 결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음 주 이슈를 위한 이번 주 이슈들이 다음 주 이슈를 위한 좀 발판이었다.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있을 발표가 이제 유럽 금리, 그다음에 예금 금리, 그다음에 뭐 PPI,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랑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네. 이 지표들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지표들이에요. 따라서 이 22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15분부터 시작이 되지만 아무래도 한 19시, 20시 정도부터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요. 이 발표 이후에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올라가 주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정 이후를 우리가 조금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혼자서 그 시간에 하기 힘드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뭐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24시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코인들을 다루고 또 어떻게 상승을 보여주고 계신지 코인 리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솔라나와 피스 네트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둘 다 좀 연관이 있는 코인들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솔라나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솔라나 코인 이제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이전에 제 커뮤니티에서 분석을 했었는지 어떤 시나리오로 상승 분석을 했었는지 제가 준비해온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이제 11월 4일에 분석을 했었어요. 이제 이 말은 즉슨 제가 11월 초 때부터 이 솔라나 상승을 예측을 했었다라고 이제 좀 자기 자랑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솔라나 일봉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원화 차트도 있지만 이제 솔라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기타 등등 이제 시총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원화 차트로 분석을 하는 거랑 달러 차트랑 분석을 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원화 차트보다는 달러 차트로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잠깐 알려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시 이 당시에는 두 가지의 상승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상승 반전 패턴을 형성해 주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넥라인 구간, 즉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1번 시나리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어센딩 하단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 구간까지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라든가 캔들 패턴 등을 체크를 하고 이쪽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센딩 상단 넥라인 구간을 돌파, 그 다음에 리테스트 나와주었던 이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점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었던 구간이었고, 이제 이 진입 구간 대비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58.96% 정도 수익 구간이 가져간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11월 초부터 빠르게 잡아주신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런 코인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피스 네트워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솔라나 자랑 잘 해주셨는데 우리 피스 네트워크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피스 네트워크도 많이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었었어요. 이제 솔라나랑 마찬가지로 피스 네트워크도 11월 4일에 같이 분석을 드렸었고요.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승 시나리오를 그렸었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봉 상승 채널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포착을 해가지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얘가 이탈을 할지 아니면 타고 올라갈지는 아직 몰라요.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면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이쪽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고 상승이 나아준 모습이고 전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530원에서 550원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그 이후에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입가 대비 최고점 대비 이제 플러스 67.37% 정도 수익률을 가져갔다. 근데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런 상승 시나리오가 존재를 한다에서만 끝나진 않고요. 이 시나리오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상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다 하는 구간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매매하기 잘 모르겠다, 나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제가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코인들 상승 리뷰까지 함께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승의 초입에서 저희 전문가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중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 방송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상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을지, 어떤 코인을 보면 좋을지, 혹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뭐 수익 구간인데 혹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그 모든 걱정들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보이시죠? 전화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그 모든 고민들 다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빠르게 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안내까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거에 전문가님이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오늘의 관심 코인을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은 어떤 건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한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의 관심 코인은 네. 바로 이제 피스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제가 이 리뷰 종목에서 봤던 코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리뷰 코인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반등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주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러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이 종목명을 공개를 했으니까 차트로 넘어가서 왜 리트킴이 이거를 관심 코인으로서 들고 왔느냐를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어제 구간에서 이제 글로써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지금 피스 네트워크 이제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약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구간이지만 지금 이제 이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제가 이전 그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던 구간은 이쪽 구간이었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구간은 이쪽 구간 타점이에요. 그러면 약간 유사한 게 보여지죠? 이 채널 하단부란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저희 커뮤니티를 들어오셨어가지고 어제 글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수익 구간에서 홀딩 관점으로서 유지를 하고 계실 거다, 수익 중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서 빨리 이제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셔야겠죠.
다시 피스 네트워크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게 되자면은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꼬리를 말아 올리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끝나면은 모르는 거지만 어제차 캔들 패턴이 이 캔들을 말아 올리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을 완성을 시켜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도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상승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조정이 나와줬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가격대는 이제 565원 정도 구간으로 예측이 되고요. 565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 이런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1차적인 목표가 부근은 이 고점 부근, 수평 저항선 부근인 690원에서 693원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되 돌파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난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전고 구간 꼬리 기준으로서 780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올 수가 있겠고요. 780원 구간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850원 정도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저점 구간인 532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 구간에 단기적인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 532원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이탈, 그리고 532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525원, 520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로스가를 손절값을 설정을 해두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까지 피스 네트워크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상승 추세의 반등 구간까지 정말 좋은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이 코인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난 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우리 코인들,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들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대창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기는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빨리 끝날지 아닐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시간 현황 함께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제 비트코인 실시간 달러 차트 살펴보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달러 차트이고요. 일본 관점입니다. 일단 일본 관점에서 추세를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작도적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기울기가 강화됐다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세졌다.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진 구간들이다. 상방함이 강해진 구간들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4시간 본 관점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삼각수렴 패턴으로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수렴 구간은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 중에서는 상승으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 중에서는 하락 쪽으로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신뢰도가 100%인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 중에서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축 구간이 나와줬을 때에는 이쪽 구간에서 굳이 매수 관점으로서 혹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할 이유는 없어요. 응축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되 이 응축 구간을 돌파하는 방향 쪽으로 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드렸었어요. 이제 하방 쪽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CPI 발표 이후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동반된 모습이었으나 지금 4시간 봉 이제 캔들 패턴으로 보았을 때에는 좋은 형태의 캔들 패턴은 아니에요. 이 수렴 상단부를 돌파하는 성공해 준 모습이지만 이전 이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10만 1,500달러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재차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삼각 수렴 이 패턴에서 패턴이 또 다른 걸로 바뀝니다.
어떤 패턴으로 바뀌냐? 이제 저점 높여주고 고점 부근을 방어해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란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또 바뀌어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돌파 실패 이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쪽으로 패턴이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은즉슨 10만 1,500불에서 10만 2,000달러 정도 되는 이쪽 구간,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난 비트코인 조금 더 올라가기 전에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고점 구간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10만 1,500불 구간 혹은 2,000불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최고점 구간을 갱신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점을 인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삼각수렴 패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였으나 지금은 전고 구간 저항받고 이전 캔들 패턴이 도지형 캔들 패턴, 약간 중립적인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이번 캔들 패턴 마감이 음봉 형태로 내리는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도 봐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난 지금도 비트코인 좀 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노려봐야 하는 구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혹시나 놓치셨거나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QR코드 문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미넌스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하루 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도미넌스가 뭔지부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봐주실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에서 이제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미넌스 차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6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검정색 선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추세는 상승이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혹은 단기적인 횡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의 상승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지금 최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상승 펌핑이 대다수의 코인들이 많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제가 이전 방송에 설명을 드렸었던 건 어떻게 드렸었냐. 지금 나와주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모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와주고 가격이 올라가고 조정이 나와주고가 반복이 돼요. 따라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소폭 상승 하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으나 이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옆쪽으로 횡보를 하는 추세들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하락이 아니라 조금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만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실 분들은 언제 보면 좋을지 또 도미넌스까지 한꺼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으면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리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리플 같은 경우에 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한 25%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좀 파란불을 켰다가 다시 빨간불을 켰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오르겠죠?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약간 리플을 이제 부여의신 그것처럼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대변을 제가 갑자기 이제 했습니다. 빵하고 터져버렸네요. 네. 근데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코인 상담 관련 종목을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리플 굉장히 많아요. 이제 10중 5에서 6이 리플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리플 코인을 음.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이제 애증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국인들에게 애증의 맞아요.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20,000원, 10만원까지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 리플 같은 경우엔 이제 호재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이제 투자 운용사들인 뭐 트웨니언 쉐어즈 같은나 아니면은 비트와이즈 같은 것들이 ETF 리플 관련 ETF를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ETF 승인 관련된 이제 가능성도 조금 반보단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승인 관련이 올해 당장 아니면 단시일 내에 나와주진 않고 이제 보통 이제 ETF 승인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아마 내년 여름 아니면은 내년 2분기쯤에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이해해 가시면 좋겠고,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해임이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리플이 이전에 주춤됐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리플은 너는 이제 증권 아니냐 이러면서 고소를 했었던 건데, 그 고소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는 굉장히 리플 쪽에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자금이 더욱더 많이 운용이 될 것이다. 이 자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블랙록 같은 이제 기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조를 벌었습니다. 9조를 벌었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1등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USDT 테더가 얼마를 버느냐? 1분기에 3.5조를 벌어요. 이 블랙록보다 테더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이만큼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 지금 이 안정화된 스테이블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네. 뭐 USDT, USDC, 뭐 다이코인, 기타 등등처럼 이 유동량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리플의 매출 구조는 말도 안 되게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플 코인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돼가지고 가격 상승이 더욱더 많이 나아줄 것이고, ETF 승인까지도 된다면은 진짜 10,000원을 넘어서서 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삼각수렴 패턴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준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고 기준이었던 이전 전고 구간이었던 2,500원 구간이 심리적으로 조금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봉 기준 최고점 기준이 일단 이 원화 거래소 기준으로는 5,000원 정도 선인데,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고점 구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최고점 구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꼬리 기준이 굉장히 꼬리부터 종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4,000원에서 5,000원 구간을 돌파하기는 약간 쉽지 않겠으나, 돌파만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애간장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리플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막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막 호재거리 많고 이러기 때문에 리플 더 갈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 하락 추세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470원 정도 구간인데, 3,470원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있겠고요. 이쪽 권에서 매수, 그 다음에 4,050원 이 전고 부근 꼬리 기준까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4,050원 혹은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2,500원 구간 심리적인 매수 구간으로서 강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이쪽 구간 터치하고 반등해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고점을 낮추고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주는 아까 설명드렸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반대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최근 상승폭이 가팔랐던 만큼 2,500원 구간 혹은 넥라인 구간을 형성을 해준 가격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강한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패닉셀까지도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이다. 따라서 현재는 관망을 유지하되 제가 말씀드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뭐 지금 당장 사실 분들은 잠깐만 조금 숨을 돌리는 게 어떨지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빠르게 나는 좀 리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알트코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지 가지고 오셨는데 일론 머스크의 픽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도지 어떻게 갈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네, 도지코인도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정말 모르겠는 이 도지코인 이 어떻게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이 저점 폭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고점 갱신폭은 이제 살짝 낮아지는 상승 세경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틀 전 캔들 패턴 꼬리 말아 내렸으나 다시 올려준 모습이고 어제자 캔들 패턴도 말아 내렸으나 올라가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세기 하단 구간을 이탈하였지만 종가 기준 복귀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탈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승폭이 많이 나와주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을 드려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럼 매수하게 나서 1차 목표가 부분은 어디다 두느냐? 지금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꼬리 기준, 종가 기준 해가지고 강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보수적인 677원 구간에서부터 65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을 하게 될 시에는 650에서 670원 구간 매물대를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고요. 무난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쐐기 상단선 혹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선 구간을 2차, 3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고 저항식 분할 익절하면서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이 비상기업 때 나와주었던 이 꼬리를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을 방어해주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삼각형 패턴 그려주게 되면서 따라서 이 650원에서 670원 정도의 구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었던 이 저항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지 상승 폭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알트코인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트코인 골드 가지고 오셨고요. 전문가님,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좀 재심사 리스트에 올리면서 잔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관점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관점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되었던 모습이고요. 하방 추세를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되었고 박스권 응축 이후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지금은 이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 상단 34,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추세를 재차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최근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 무슨 이 개연빈만한 음봉 캔들이 나와줬었어요. 이게 지금 개연빈 캔들인데 네. 이 지금 음봉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매도세가 강하게 꽂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 상단부 구간을 지켜주더라도 약간 추천드리기에는 약간 힘들 만한 코인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일봉보다 뭐 1시간봉, 4시간봉 관점에서 삼각수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하나의 자그마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이 응축 구간을 상방 돌파 혹은 상방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부터 리플, 도지, 비트코인 골드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제시해 주신 만큼 혹시나 알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좀 재밌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희는 상담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나 아직 상담 신청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혹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코인 그 모든 상담들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코인 명과 기준 그리고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인명 어제 라이브에서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명은 수이고요. 평단은 5,240원, 또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수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오늘도 굉장히 크게 상승 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벌써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얼마나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좋은 코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원화 거래소 기준으로서는 지금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이 얼마까지 가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수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이 지금 5,24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5,240원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꼬리 기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 매수 구간이 기술적 분석으로서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 갱신을 해준 구간을 재차 리테스트 돌파 해주는 시점이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홀딩 관점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수익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승 나와주고요, 이제 응축 진행되고요, 상승 나와주고요, 응축 진행되고요, 상승 나와주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응축 구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전 신고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이 삼각 수렴 패턴 혹은 길게 본다면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고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런 조정 구간, 뭐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하방 구간으로 이탈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평단가가 홀딩을 장기 관점으로서 가져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평단가예요.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따라서 이 고점 구간 매물대 6,000원 정도 선에서 6,390원 정도 선인데 이 6,000원 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되 홀딩 관점은 어디까지 유지를 하시느냐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항을 받아줄 거예요. 그럼 예상 가격대가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저는 한 9,300원 선 12월 중순 12월 18일쯤에 터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바로 완전한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세를 체크를 하는데 뭐 이런
이 도지형 캔들 패턴 이후에 갑자기 매수세가 꽂힌다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익절하고 이쪽 구간까지 가면은 또 하나의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죠. 매도세도 체크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대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봐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신청 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담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명은 갈라고요. 현재 매수가 82.82원, 비중은 2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담 굉장히 자세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게임 대장주라서 테마 순환매가 오면은 살려고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알트 조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언제 갈지,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굉장히 사연 자세하게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더 좀 상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 평단이랑 설명해 주신 게 약간 네, 빨리빨리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려 계시지만 더욱더 빨리빨리 갈 만한 이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주봉 관점에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최근 조정이 등장을 했었으나 다시 돌파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굉장히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봉 관점에서 이 이동평균선이랑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평균선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주황색 선이 60일, 보라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주봉 관점에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으로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폭발이 상방일지 하방으로 나와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느냐가 중요해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느냐, 지금 저항 구간 돌파해준 시점이죠. 돌파를 해준 시점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강하기 때문에 이 갈라코인이 단기간 내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60 혹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20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이 골든 크로스 해주고 올라와 주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강하다는 것은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이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강하고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이 단기 추세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구름대도 켜놓은 모습인데 이 구름대 선행스팬 원선과 투선을 이 색칠해놓은 이 배경 이제 양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운 어떤 거는 이 구름대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으로의 시작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또 방향성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기, 중기 같은 경우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이 K선, 파란색 선이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반 기울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전고 구간,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3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124원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까지 정말 자세하게 앞으로 시나리오들까지 봐주셨습니다. 혹시나 나도 상담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끝났나요 하신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마다 오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것들을 살펴봤죠. 관심 코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짚어드렸고요. 관심 코인으로 피스 네트워크 짚어드렸습니다. 이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이미 한번 상승을 보셨고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리플부터 도지, 비트코인, 골드까지 지금 현재 이슈 있는 그런 코인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 혹은 나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마지막으로 기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